안녕하세요 여러분, 젠브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코딩을 전혀 몰라도 단 2일 만에 실무 웹을 만드는 기적같은 이야기, VS본부의 바이브 코딩 실무 활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6월 말까지 MVP를 배포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UI UX는 단 2일 만에 확정해야 하고 개발 리드 타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시간은 없고 화면은 필요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 기존 방식은 정말 비효율적이었어요. 엑셀로 수작업하고 끝없는 회의를 반복하고 개발이 완료된 후에야 이 화면이 아니다 라며 전면 재수정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평균 2~3개월씩 계속됐거든요. 특히 화면이 없으니까 각 부서마다 상상하는 모습이 달라서 회의만 무한 공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문서가 아니라 화면으로 검증하자. 바이브 코딩은 단순히 코딩 도구가 아니라 빠른 기획 검증 도구예요. 기획자가 상상하는 실제 시스템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시각화해서 최종 검증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실제 프로세스를 보면 정말 심플해요.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실무 운영신 10개를 설계하고 POC 실무 화면으로 시연하고 의사결정 및 개발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단 이틀 만에 완료됐습니다. 시스템은 딱 3개 화면으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SCM 담당자를 위한 이슈 제품 추출 화면이에요. 두 번째는 자재 조달 담당자를 위한 영양자재 분석 화면입니다. 세 번째는 SCM 자재 조달 입원 전체를 위한 현황 이슈 분석 화면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건 운영신 10개로 업무 흐름을 구체화한 거예요. 각각의 운영신이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존에는 텍스트 위주 기획서로 수주가 걸리던 일이 이제는 살아있는 대시보드 화면으로 단 2일 만에 방향이 구체화됐어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실제 운영 화면을 보고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화면으로, 운영신을 검증으로, 설득을 시연으로, 기획을 실행으로 바꿔보세요. 바이브 코딩으로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젠브로와 함께하는 즐거운 실습 시간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기에 앞서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AI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3가지 파일을 인풋했는데요. 첫 번째는 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로는 과제에 대한 대략적인 서머리, 그걸 구현했을 때 어떤 워크플로우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해서 인풋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획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지 학습한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AI가 정리해준 구조화된 내용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확인한 내용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인사이트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성하려고 하는 화면은 실제 화면이 아니라 화면을 기획하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기획하기에 앞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을 할 대상 화면들을 유참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전에 간단하게 구축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현했던 POC 화면들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인풋을 했고, 우리가 맨 처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화면을 몇 개로 구성할 것인가인데요. 현업한테 확인한 결과 화면을 3개로 구성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이슈 제품을 확인하는 화면, 두 번째 화면은 이슈 자재를 확인하는 화면, 세 번째는 KPI랑 리포트를 관리하는 화면, 이렇게 구성해 달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요청했고, 그리고 각각 화면에서 위에 구조화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인사이트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정리를 해 갖고 이제 화면을 세 가지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AI가 제안을 해 줍니다.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 봤는데 화면별 사용자는 누가 될 것이고, 메뉴 구조는 3가지 화면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어떤 워크플로우로 이 화면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색상이라든지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미세 튜닝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UI 운영신 10개를 제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신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이 운영신은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 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와 정확하게 얼라인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메모장에 복사를 해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실제적으로 맞는 내용인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이 큰 이상이 없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as is와 to be를 정리해 주고, 에이전트에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지 예상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구조로 10개 운영신에 대해서 as is, to be, 예상 질문, as is, to be, 예상 질문 예시를 만들어 줍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메모장에 복사를 해서 상세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신이 잘 정리가 됐다면 V0라는 AI 툴을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인풋할 매트리얼로 활용할 거예요.
그 PDF의 형태로 저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PPT를 통해서 운영신과 화면 구성안 등을 구조화해서 스킬 MD 파일로 AI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조화를 했고요. 이 내용을 인풋을 해서 시스템 화면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 요청한 대로 3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화면은 제품에 대한 이상 감지 화면, 두 번째 화면은 대한 자재 이상 감지 화면, 세 번째는 KPI와 리포팅을 만드는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화면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업무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화면명을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내용, 자재에 대한 내용, KPI 리포트에 대한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세 번째로 요청한 내용은 각 화면의 조회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조회 조건이랑은 맞지 않아요. 커스터머도 LG가 들어가 있고 실제 업무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POC가 진행돼야 되니까. 그래서 조회 조건을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이제 인풋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VS 본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객 정보, 공장이나 판매지 정보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조회 조건을 우리 회사 업무와 일치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커스터머도 실제 우리 커스터머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도 실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프로덕트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플래니크, 그 조회 주차 기준을 검색을 할 때 조회 주차는 특정 주차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all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all이라는 건 빼주고 각 주차별로 매 주차에 시작되는 월요일을 표현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수정한 내용들은 스코어 보드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그래프들이 많이 들어가서 내용들을 좀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꾸고 싶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정리를 했고, 여기 들어간 숫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반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 크기나 모양이 약간 좀 보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글자 폰트, 그리고 여러 가지 크기, 미세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보기에 깔끔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한 내용들은 조회 조건입니다. 조회 조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회를 하고 데이터가 나오게 하려면 서치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치 버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 서치 버튼을 클릭하면 밑에 데이터가 조회되도록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바 차트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높아지는 건 빨간색, 뭐 낮아지는 건 초록색으로 표기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여기 불필요한 박스들이 있었어요. 인박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했고요. 컬럼이나 조회 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적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고려한 부분들은 이 여기서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조회한 내용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회를 하는 것과 이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어널리시스에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일을 보내는데 이제 샌드 버튼이 이제 없었거든요. 카피 버튼이라는 거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 화면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워크플로우에서 움직인다라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 이 내용을 좀 이슈 제품 확인, 분석 액션 이렇게 수정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메일링 밑에 보면 이제 히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히스토리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어 히스토리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메일링 메뉴에 서브 버튼으로 배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잘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인 자재 이상 감지 조회 화면, 여기에서는 디테일한 화면들이 AI가 마음대로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 테이블 구조는 현업에서 정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의한 내용을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이 컬럼명이나 내용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쳤던 내용은 AI 분석하는 화면이었는데요. 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프를 잘 보이도록 이렇게 미세 조정을 했고, 그래서 잘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 그러니까 아까 제품에 대한 이상 감지, 제품 이상 감지 화면이랑 자재 이상 감지 화면이 동일한 워크플로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품 이상 감지 화면이랑 자재 이상 감지 화면을 다르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분석하는 화면이랑 메일링하는 화면이랑 구성을 해 달라. 첫 번째 화면이랑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좀 바꾼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링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메일의 형태가 있어요. 컨펌한 것도 있고 리젝트한 것도 있고 휴먼 인 더 루프 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회신 안 한 것도 있고, 이제 미세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메일링 결과에서 이제 조회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한 내용은 체크박스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석하고 메일링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전체 모델이 아니라
특정 모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체크박스들을 구성을 했고, 이 체크박스가 처음에는 좀 잘 안 보이게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이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PI랑 리포트 화면을 1 번, 2번 화면이랑 구성을 비슷하게 레이아웃을 연결해서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프와 테이블이 나오는데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제가 원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트렌드 이런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좀 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보기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재 전용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품명 전용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달라."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스크롤 다운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까는 이제 스크롤 다운이 안 돼서 밑에 부분을 못 보여 드렸는데, 이제 스크롤 다운이 이제 잘 돼 가지고 이렇게 잘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미세 조정인데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푸시 아웃 서제스천 다음에 푸시 아웃 컨펌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틀려서 그런 부분들도 또 배치를 다시 했고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POC 화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버튼을 다 눌러 보면 대부분이 다 잘 만들어 줘요. 그런데 잘 만들어 주는데 시연을 하다 보면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뭐 비화면이 난다거나 에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활용 시나리오대로 작동을 시켜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화면을 개발할 것인가를 이제 계속 미세 조정을 해 가면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